아마 오즈의 마법사 하면 대부분 영화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엘 프랭크 바움이 1900년에 쓴 원작 소설에는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목표가 숨어 있었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오즈의 마법사가 우리가 아는 그 무서운 그림 형제 동화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꽤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작가인 엘 프랭크 바움이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 책 서문에 직접 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이 흔히 알던 옛날 동화, 오른쪽이 바움이 만들고 싶었던 새로운 동화예요. 옛날 동화들이 막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건으로 가득했다면 바움은 가슴 아픈 일이나 악몽은 싹 빼버리자고 한 거죠. 아이들한테 무서운 교훈 같은 거 주지 말고 그냥 불쾌한 건 다 빼고 즐겁게 해주자. 이게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건 바움이 직접 쓴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는 오직 오늘날의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쓴 겁니다. 놀라움과 즐거움은 그대로 두되 가슴 아픈 일이나 악몽은 쏙 뺀 그런 현대적인 동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와, 정말 명확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작가의 철학이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로 그 첫 장면부터 따라 가볼게요. 이야기는 도로시의 고향 캔자스에서 시작되는데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곳이에요. 즐거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잿빛 세상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뜨거운 태양이 땅을 온통 잿빛으로 구워버렸고 도로시가 사는 집마저도 주변의 모든 것처럼 칙칙한 잿빛이었다고요. 정말 삭막하죠?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모든 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잿빛 캔자스가 눈 깜짝할 사이에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먼치킨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막 화려한 꽃이 만발하고 찬란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세상으로요. 이 잿빛에서 컬러풀한 세계로의 전환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회오리 바람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완전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게 악몽이 아니라 모험의 시작이 됩니다.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람 속 아기처럼 부드럽게 흔들어서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이 쾅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사뿐히 내려앉죠. 그래서 도로시는 자기도 모르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누굴 해친 게 아니고요.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끔찍한 사건은 빼겠다는 바움의 의도가 딱 드러나는 거죠. 자, 이제 길 위에서 만나는 도로시의 유명한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움이 말하고 싶었던 좋은 건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어 라는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이거든요. 첫 번째 친구는 허수아비. 도로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같이 가면 오즈가 나한테 뇌를 좀 줄까? 똑똑해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위험할 때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모두를 구하는 게 바로 이 허수아비예요. 예를 들면 엄청 깊은 도랑을 어떻게 건널지 그 방법을 생각해낸 것도 허수아비였거든요. 결국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뇌, 즉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양철나무꾼 차리입니다. 이 친구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오주가 나한테 심장을 줄 수 있을까? 따뜻한 마음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일행 중에 제일 마음이 여리고 따뜻해요. 실수로 벌레 한 마리를 밟고는 엉엉 울고요. 항상 그 어떤 것에도 절대 잔인하게 굴지 말아야지 하고 조심하거든요. 행동을 보면 이미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겁쟁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의 간절한 소원은 오주가 나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사자도요, 자기는 겁쟁이라고 말만 그렇지 행동은 완전 정반대예요. 강아지 토토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무서운 것도 있고 본능적으로 확 달려들어서 지켜주고요. 나중에는 친구들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괴물이랑 맞서 싸울 각오까지 한다니까요. 보세요. 용기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일행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마법사를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이 마법사 좀 이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습이 다 달라요. 도로시 앞에서는 몸없는 거대한 머리로 나타나고요. 허수아비한테는 날개 달린 예쁜 여자로, 양철나무꾼한테는 무서운 야수로, 사자한테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로 나타나죠. 뭔가 이상하죠. 이들이 믿었던 위대한 마법사의 실체는 사실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마법사가 친구들에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나 줍니다. 이건 친구들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마법사가 내건 조건은 딱 하나.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여라. 아니, 갑자기 누구를 죽이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요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이 착한 친구들의 성격과는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였죠. 친구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딱 자기들 성격 그대로예요. 도로시는 전 일부러 뭘 죽여본 적이 없는걸요? 하고요. 사자는 전 너무 겁쟁이라 마녀 못 죽여요. 라고 하고, 양철나무꾼은 아무리 마녀라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웅적인 임무라는 게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움이 만든 영웅들은 바로 이런 친절하고 마음 여리고 겸손한 친구들이었던 거죠. 결국 이거예요. 가장 큰 무기가 칼이나 마법이 아니라 친절함, 지혜, 그리고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인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통해서 바움은 자기가 원했던 걸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무서운 교훈 같은 건 싹 빼고 오직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동화, 바로 오즈의 마법사였던 거죠. 벌써 120년도 더 지났는데 왜 이 현대적인 동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큰 울림을 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가진 시대를 초월한 매력이 대체 무엇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